자, 여기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바로 부산에서 찍은 거예요. 부산. 네, 그래서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퀴즈냐? 바로 여러분들이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부산에 가서. 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 다 썼어요? 네, 쓰세요. 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 알았어요? 네.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자, 우리 부산 앞바다, 부산 엄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 수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자, 이 물 하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해소가 있어요. 해소. 이 해가 무슨 해예요? 심심해. 그렇죠? 무슨 해예요? 지루해? 심심해? 아니에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 네. 사랑해. 저도요? 해야지, 자식아! 뭘 하라고! 뭘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네, 사랑해요.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바닷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 바닷물은, 얼만큼, 네,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만 하더라도, 해양학에는 오션 사이언스라는 거가 있어요. 오션 사이언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배우는 학문이 있는데, 우리는, 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물 하게 되면, 물은, 여기 보면 짠물, 그리고 민물, 이렇게 해놨어요. 짠물은 이 염이 무슨 염이에요? 네, 사랑의 염. 알았어요? 네. 자, 이 염이 뭐라고요? 염이 뭐라고요? 사랑의 염. 이것들이 반응이 없네? 사랑해요! 네. 그렇지. 빨리 하라는 거다. 그렇지. 사랑의 염. 네. 자, 요 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화나트륨, 소금 염자. 네. 자, 그래서 짠물이야. 왜 짜냐? 소금 염자. 네. 나트륨 성분, 염화나트륨 성분 때문에 짜더라. 자,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민물이라는 게 있어요. 민물. 네. 여기 보면은 담소라고 했어요. 요 밑에는 한자고 요 위에는 순우리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한자에 한자. 알았어요? 한자. 네. 자, 여러분들이 짠물하고 민물. 자, 그런데 바닷물은 짠물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물 또 호수, 하천, 뭐 지하수 뭐 되게 다양한 물들이 있는데 호수 중에서도 좀 특별한 호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호수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민물 담수가 아닌 그런 호수도 있어요. 좀 특별한 호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봤더니 짠물로 된 호수도 있더라. 육지에도 짠물로 된 호수가 있더라. 네,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은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염호라고 그래요. 염호. 그래서 와, 육지에 마치 바다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육지인데 어떻게 짠 호수가 있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아, 옛날에 어쩌면 여기가 바다였었겠구나. 바다로 있었다가 이게 육지가 되었나 보다. 이러한 과학자들 생각도 있어요. 네. 자, 바닷물이 짠이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뭐예요? 바닷물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서 거기서 오줌을 싸더라. 네,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함부로 마시면은 몸에 좋은 거예요. 남의 오줌을 먹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저 이제 바닷물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유력한 소리 바로 뭐냐면은, 네, 바로 소금 맷돌이 빠졌다. 그래서 바닷속에 소금 맷돌이 계속 들어가면서 소금이 계속 나와서 바닷물이 짜졌다. 이게 제일 유력한 학설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뒤에 바탕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선생님이 올해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에 갔었냐면은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박물관이 사실은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몇 장 찍었는데, 여기 보면 바다가 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염분과 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reason why seawater is salty, salinity and sa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발음이 되게 좋아요. 박수 세게 들어! 네. 자, 이러면은 바닷물은 민물과는 달리 짠맛이 나요. 민물에는 1kg당 염분이 0.05g 밖에 없는 것에 비해 바닷물에는 35g이나 들어있다고 그래요. 요 글씨 안 보이죠? 네. 네, 이렇게 작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한 거예요. 알았죠? 네, 깊은 비밀이 있어요. 네,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바다에는 짠맛을 내는 무언가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염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닷물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져 있어. 그런데 이 다양한 성분들이 어떤 물질들은 물에 녹으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온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양이온, 음이온, 전기적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바닷물 속에서 성분들을 나타내는데 이 것들 녹아져 있는 이온 성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 염류라고 해요. 염류. 네, 그래서 이 염류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데 해수 1kg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 이것들을 총 합계 냈을 때의 그 그램 그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수 1kg 중에 봤더니 약 얼마 정도 들어있느냐? 약 35g 정도 들어있더라. 예전에는 이 성분들을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소금하고 되면은 NaCl 그래서 Cl- 염화이온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짠 맛을 내게 되는데 자 이런 성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 성분들을 무엇으로 조사를 하냐면 바로 전기로 성분들을 이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 염분을 나타내줬을 때 뭘로 나타내줬냐면은 이 염분을 퍼밀이라는 거 나타냈어. 퍼밀. 퍼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하고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치면 그것을 퍼밀이라고 해줘요. 그것은 천분율. 천분에 얼만큼 들어있다. 바로 해수 1kg. 킬로그램은 1000g이 1kg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분에 얼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천분율, 퍼밀. 네, 이렇게 써줬는데 요즘은 천분율, 퍼밀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은 여기 보면은 PSU라는 것을 써요. PSU. 그래서 요즘은 PSU라는 말을 써줬는데 자, 이 PSU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Practical Salinity Unit.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 해줬는데 아까 이 실용 염분 단위, 이 염분이라는 것을 전기적 성질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는데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전기의 양이 서로 달라. 자, 이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전기를 흘렸을 때 전기를 날라주는 그러한 알갱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흘러가. 입자가 적으면 전기를 띄워주는 입자가 적으면은 적게 흘러가. 그래서 이 양을 재주면 돼. 전기가 얼마큼 잘 흘러가는지 적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바로 PSU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하게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바닷물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염화나트륨 NaCl 약 78% 정도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10.8,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etc. 네,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염화나트륨이 78%나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예요. 자, 그러면은 NaCl 중에서 NaCl에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러면은 바닷물에는 Na가 많을까 Cl이 많을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소금은 NaCl이야.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쪼개져. 그럼 바닷물 속에는 뭐가 많을까? NA가 많을까 Cl이 많을까? 1대1이라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많아. NA가 많을까 CL이 많을까? 이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이쪽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염화 마그네슘. 염화가 뭘까요? CL이에요. CL. 아, 여기도 염화, 여기도 염화. 누가 많아요? 염화 이온이 많다는 거예요. Cl 마이너스. 네. 우리가 음이온일 때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우리가 화자를 붙여서 염화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염화 이온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좋은 지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수의 반대말? 와, 해수의 반대말은 뭘까? 해수의 반대말. 바닷물이니까 무슨 말이 될까요? 아니, 수업 시간에 했는데요? 뭐죠? 네. 바다의 반대는 육지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의 반대말은 육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무슨 사진을 찍었을까요? 올챙이요, 올챙이. 네, 올챙이 노래 알아요? 네, 어떻게 부르죠? 까먹었다 그렇게 불러요? 까먹었다 이렇게 불러요? 새로 나온 노래네. 자, 올챙이 좀 부르겠습니다. 까먹었다. 와, 훌륭해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 노래 있죠?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 아니에요? 앞다리가 나와요? 뒷다리가 나와요? 뒷다리가 먼저 나와요? 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앞다리가 먼저 나와, 뒷다리가 먼저 나와. 뒷다리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올챙이는 어디서 살아요? 짠물에서 살아요? 싱거물에서 살아요? 싱거물, 담수에서 살아요. 바로 이거는 바로 육수, 육지에 있는 물. 네,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냉면을 시키면은 냉면 육수가 있죠. 네. 거기서 그 육은 뭐예요? 맞아요. 고기 육이죠. 고기 육. 이것도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맛있는 올챙이. 쌤. 그렇죠? 네. 이것도 육수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 육수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 네. 육수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 이거는 선생님이 작품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작품 사진. 멋있지 않아요? 네. 요거 찍은 작가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정원정 작가님이 찍은 거예요. 박수 쳐 이것들아! 이렇게. 네. 자, 지금 요거는 어디를 찍었냐면 바로 한강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한강을 찍었는데 선생님이 왜 이 사진을 작품 사진이라고 하느냐? 이 강물에 비쳤어. 뭐가 비쳤냐면은 이쪽 한강 건너편 이쪽에 아마 하남 지역 같아요. 선생님은 이쪽 남양주 쪽에서 찍었어요. 남양주 쪽에서 반대쪽 하남시 쪽 그쪽을 찍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강에 비쳤어. 그래서 위아래가 대칭이 됐어요. 대칭이 됐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강한 개가 있어요. 강한 개. 네. 요거는 선생님이 밤에 안개를 찍은 거예요. 한강에 있는 안개. 네. 그래서 밤에 자 비춰져 있는 네, 이 모습 그리고 한강에 있는 안개. 네. 우리가 육수하게 되면은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강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강물이 그럼 제일 많이 있을까? 아니야. 호수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호수가 더 많은가? 아주 큰 호수들. 어떤 경우에는 가서 보면은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를 정도로 큰 호수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 호수일까? 아니야. 강이 길고 또 강이 더 많이 있어. 강일까?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어디죠? 극지방의 얼음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극지방 얼음 상태. 그래서 우리는 빙하라고 하죠. 빙하. 눈이 쌓여가지고 이게 두꺼운 얼음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자, 우리가 강에 있는 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육수에서 빙하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사실은 땅속이라고, 땅속. 땅속에 두 번째로 많은 물이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지하수 수위 관측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 관측하느냐?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가 얼마큼 수량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관측을 하는 우물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그래서 봤더니 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깊이에 지하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수 물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먹는 생수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선생님의 제주도에 가서 견학하는 곳이에요. 제주도에 가면은 어디를 견학하느냐? 우리가 먹고 있는 생수 브랜드. 네,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생수 브랜드 뭐가 있죠? 삼다수 공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삼다수 공장을 학생들과 함께 여러 번 견학을 갔었는데, 자, 거기에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언제 만들었냐? 1996년 10월 29일 날 만들고 깊이가 봤더니 400m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의 높이가 얼마냐? 440m래요. 그리고 이거는 지하수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뚫은 그러한 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만큼 있다? 그럼 어디서 물을 뽑아서 해야 되는구나. 물이 풍부하다, 조금 더 많이 뽑았을 수 있는 거고, 물이 적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많이 뽑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제 뽑아 쓰고 또 그 양을 조절해 줄 때 여기 지금 한라산. 그래서 이 한라산이 있는데 이 제주도 한라산에 지금 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에요. 해수면인데 이 바닷물 위로 좀 올라와 있어. 이쪽으로. 니네가 한 칸씩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어. 너 여기 이 노트북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 칸씩 이쪽으로.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지하수가 바닷물보다 높이 올라와 있어. 보이나요? 여기가 기준면이야. 바닷물 기준면이야. 근데 이 위로 올라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닷물이 어떻게 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바깥에 있는 물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을 수 있을까? 응? 땅? 맞아요. 우리 친구가 천재네.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네. 자, 이 위에 누가 있냐면은 땅이 있어. 땅은 뭘 갖고 있냐면은 질량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은 뭘 갖고 있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질량들 때문에 물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활용을 하는 데이터가 된다. 요 공장에 가서 선생님 찍은 네,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하수면 이렇게 쭉 올라와져 있어요. 요게 지금 해수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물을 가져다가 그냥 갖다 팔면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갖다가 막 쓸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담아야 돼.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삼다수 공장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공장 써 있어요. 삼다수라고. 삼다수 이렇게 그림도 있고 바깥에 탱크에 로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삼다수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제 트럭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는 육지 그리고 또 해외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뭘까요? 빙하 사진이에요. 요거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하나 자료로 좀 주세해서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실제 빙하 지역을 여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빙하 사진을 선생님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이 얼음층이 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액체가 아니에요. 얼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려 내려올 때 속도가 어떨까요? 아주 천천히, 네, 아주 천천히 내려와요. 네. 자, 그러면서 얘는 딱딱해.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얼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울퉁불퉁하면서 그 속에 돌, 자갈 이런 것들도 바닥에는 같이 얼어져 있는 상태로 같이 이렇게 끌고 내려가. 그러면은 이 밑바닥 옆에 이런 것들이 막 긁으면서 내려가. 네. 자, 그래서 빙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약간 U자형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것도 배우게 될 텐데 U자형 계곡이라고 그래요. 빙하에서는 U자형 계곡. 그러면은 일반 계곡, 물이 흘러가는 것은 물은 날카롭게 계곡을 만들어. 그것은 V자형으로 파여져 가지고 V자형 계곡이라고 해줘요. 이거는 U자형 계곡, 빙하에서 나타나는 지형이에요. 자, 우리가 극지방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6세에서의 넘버원은 빙하, 넘버2는 underground water, 지하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뭘까요? 선생님, 이게 뭘 찍었을까? 맞아요. 구름을 찍었어요. 네,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을 왜 찍었을까? 우리가 지금 수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구름은 수증기라고? 그렇죠. 이 수증기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다는 거죠. 땅에서 물이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 알갱이들이 떠다녀.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높이 올라가면은 이 수증기들의 온도가 떨어져. 활동성이 떨어져. 그럼 수증기 알갱이들이 떠다니다가 서로 빡치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빡치기를 하면은 서로 그냥 붙어버려. 엉겨 붙어버려.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덩치가 크면은 또 다른 작은 수증기 알갱이랑 또 부딪혀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뭉쳐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증기 알갱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서 수증기 알갱이들이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알갱이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보여. 그럼 그게 바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물도 있지만 얼음도 있어. 네, 그것을 빙정이라고 해요. 빙정.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빙정. 빙정. 네, 이 빙정이 있는데 이 빙정이 커져가지고 얼음 그 상태로 떨어지면은 우박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태로 이게 눈 알갱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상태로 떨어지면서 밑에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니까 녹으면은 그게 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바로 뭐예요? 수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얘네들이 다시 물이 돼서 다시 땅에 있는 강, 하천, 바다, 수권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순환이 된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 사진을 특별히 보여주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구름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구름의 모양.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는 구름 위로 지금 떠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퍼졌어. 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 공기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권 설명을 해줬어요. 맨 밑에는 대륙권,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 성층권 위에는 중간권, 중간권 위에는 열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권에서는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유성 이야기를 해줬고 또 전파 반사해주는 그런 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전리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극지방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도 관찰이 돼요.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총 10권에서는 대표적인 거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유성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전파를 반사시켜주는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공기층, 네, 전리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오로라가 또 보여진다. 이 오로라는 뭐냐면 바로 외권, 우주 바깥에서 태양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지구로 쏟아지던데 얘네들이 지구로 쏟아질 때 극지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강한 자기장이 있어요. 네, 물론 북극과 남극의 N극, S극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북극, 자기의 남극 이런 말을 써줬는데 이 자기장의 북극과 자기장의 남극 그쪽에서는 강한 자기장 때문에 이 태양에서 날라오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알갱이들이 튕겨쳐 나가는데 일부는 이 자기장 때문에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 그런데 이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기랑 부딪혀. 그러면은 빡치게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게 아름다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로라예요. 네. 자, 여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기권을 4등분 했을 때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대륙권이라고 그랬어요. 대륙권에서 기상현상, 날씨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는 이 대륙권 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대륙권 위에는 기상현상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면 그 위에는 대류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 공기가 가벼운 공기는 위에 있고 무거운 공기는 밑에 있어가지고 딱 자기 자리를 딱 균형을 잡고 있어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류가 안 일어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대륙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륙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려고 이 사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이다. 물이라는 것은 수권에서 증발이 돼서 기권으로 가고 기권에 있는 물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수건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 물의 순환을 함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물 하게 되면은 먹는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 먹는 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수권에서 조금 더 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먹는 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보통 수돗물을 마셔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돗물을 마실 때 대부분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정수장, 그 물 그대로 딱 마시면 좋은데 중간중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를 또 거쳐서 먹어. 생수를 사다 먹어. 네, 조금 불편한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집이 지금 새 아파트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야, 건물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이 물이 지나가는 통로들이 파이프들도 새로 다 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물이 깨끗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돼요. 네. 우리나라 수돗물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가다 수돗물 그냥 마셔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고 우리 집 주변에 건물들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났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땅속에 있는 파이프들이 얼만큼 오래된지 모르겠다. 좀 찝찝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뭐 정수기를 쓴다든지 생수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뭐 끓여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조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수돗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 자, 우리가 수돗물 만드는 거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거냐면 충북 단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충북 단양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수장을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뭘 찍었냐면은 하수처리장을 찍었어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왜 찍었을까요? 우리가 먹는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보통. 자, 우리 지역에서 먹는 물은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한강에서 와요. 우리 지역은. 한강에서 물을 갖다 써. 그런데 이 한강물이 깨끗할까요? 되게 다양한 물들이 섞여져 있어.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자,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수권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갔다, 기권에 있는 물이 또 수권으로 갔다. 그런데 비가 내릴 때도 이 비가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땅에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일부는 또 하천으로 가고 지하수로 가고 네, 여러 방향으로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사람이 쓰는 물도 있어. 사람이 쓰는 물이 또 배출이 돼. 그런데 그 물이 다양한 물이 배출이 되어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물 여러 종류가 있죠. 일단은 제일 깨끗한 물 마시는 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씻는 물. 네, 씻는 물. 네, 수도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씻는 물이 있어요. 사용하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는 물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내보내는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이 나가는 통로를 보면은요 서로 달라. 그냥 하수물이 나가는 거 싱크대에서 또 화장실에서 그냥 씻는 물이 나가는 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응가를 했어. 응가를 하면은 그 물은 따로 가. 왜냐하면은 응가물이 그냥 나가면은 한강이 어떻게 될까? 한강물은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한강에 막 된장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된장, 고추장 다 섞여 있는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출발점을 하수 처리장을 한 거야. 우리 집에서 나가는 물 중에서 더러운 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바로 이 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돼요. 이거는 각 지역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단양으로 여행을 왔어요. 단양에 여행을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1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물들 중에서 뭐 덩치가 큰 자갈, 돌,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먼저 걸러줘야 되겠죠. 덩치가 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걸러줘요. 그리고 나서 덩치가 좀 작은 것들을 또 걸러줘요. 그래서 점점점 큰 알갱이뿐만 아니라 작은 알갱이들도 이렇게 이제 조금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쭉 거쳐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하수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여러분들이 소변, 대변, 이렇게 오수,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에 나갈 때는 조금 깨끗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지금 선생님이 중간중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찌꺼기가 있는데 이 찌꺼기도 보니까 슬러지 처리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건더기가 남을 텐데 그 건더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리는 거가 아니라 그걸 또 재활용한다고 그래요. 이쪽 지역은 뭐가 있냐면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 그런데 시멘트를 만들 때 이거를 또 활용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학생들하고 많이 답사를 가면서 봤었는데 이 하수 처리장에서도 만들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또 재활용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을 강에 내보냈어. 그럼 이제 이 물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정수장에서 가져가. 여기는 어디냐면은 강북정수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강북정수장은 어디 있느냐? 남양주시에 있어요. 남양주시에. 남양주시에 강북정수장이 있어. 남양주시의 이 강북정수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대사관 같은 곳이야.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 그 땅은 어디에 속할까요? 미국에 속해. 그만큼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야. 강북정수장이 주로 어디에 물을 공급하냐면 주로 서울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데 거기는 서울이야. 대사관 개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견학 갔을 때랑 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자, 물이 제일 처음에 한강에서 이 강북정수장으로 갔는데 물을 뽑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취수장. 네, 물을 가져온다, 취한다. 네, 가져온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한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정수장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하는 곳이 도착하는 물, 착수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오면은 이 물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소독을 해야 돼. 네,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더러운 것들, 큰 것들은 일단 좀 가라앉혀 가지고 일단은 조금 없애주는데 그 속에 알갱이들 중에서 더러운 것들을 그냥 뽑아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 더러운 알갱이들을 조금 뭉쳐서 가라앉혀. 그러려면은 약품을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약품 투입실 있고 잘 섞어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은 그 덩어리를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그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여과시켜 필터. 여러분들이 거름종이에다 대고 물을 쫙 따르면은 거름종이에 더러운 성분들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또 다른 성분들 또 해로운 생물학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염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물을 또 깨끗하게 해요. 네, 염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흑염소라고 그래요. 흑염소. 흑염소 먹어봤다. 안 먹어봤어요? 네. 하얀 염소 먹어봤다 그럼. 누런 염소.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은 매일 뭘 먹고 있어요? 염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염소는 여러분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물맛을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약간 비릿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염소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없어요. 염소의 양을 적당하게 사람이 마셨을 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항상 잘 맞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마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 냄새가 조금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물을 받아놓고 뭐 한 6시간,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 염소는 또 기체로 잘 바뀌어져.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기체 성분으로 날아간 다음에 마시게 되면은 그런 맛을 조금 더 없앤 다음에 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다 모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물을 보내주는데 그 물을 그냥 보내면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곳까지 물이 안 가.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은 강제로 엄청난 압력으로 발사시켜. 네. 그러면 송수 펌프실이 있어요. 보낸다. 물을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그래서 송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배수지로 보내는데 이 배수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큰 정수장에서 각 지역별로 보내. 강북 정수장이라면 서울 지역, 그리고 일본은 또 남양주시 지역 이렇게 보내는데 그 지역에 물을 보내주는 배급지야.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1차적으로 물을 받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 또 1차적으로 물을 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물을 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물을 받았다가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것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배수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같이 견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간다,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간다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다 절차를 밟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네, 물이 콸콸콸 네, 솟아 올라오고 있어요. 한강에서 물을 받아서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착수정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을 깨끗하게 이제 계속 정화하는 그런 곳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넣고 뭐 섞어준다. 그리고 그 약품을 섞어줘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큰 알게 되면 또 가라앉힌다. 이제 그런 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이제 깨끗한 물들, 네, 요 밑에는 더러운 것들이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깨끗한 물들이 이렇게 쭉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 가면은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이 밑에 모래층 이런 것들이 쫙 있어. 그래서 이 물이 이 모래층들을 쫙 통과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더 깨끗한 물이 쫙 밑으로 빠져.
네,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 단계는 뭘 한다고 그랬냐면은 바로 염소로 소독한다 그랬어요. 살균. 네, 이 염소가 독성에 강해. 그래가지고 유해 성분들을 없애주는데, 네, 여기는 염소는 아주 위험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건물 자체를 경고. 무슨 색깔을 칠해놨어요? 빨간색으로. 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통제구역, 관계자의 출입금지. 선생님도 여러 번 견학 갔는데 이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견학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 내부는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양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다 되면은, 자, 뭘까요 이게? 이게 펌프예요, 펌프.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물을 쫙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펌프를 지나가잖아요. 펌프를 지나가면은, 자,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송수관 매설 지역. 이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 그런데 이 파이프가 얼마나 파이프냐? 네. 여기서 직접 나가는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나가는 물은 각 지역 또 큰 지역으로 갈 때는 파이프가 커. 네, 큰 것들은 네, 2m짜리.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2m짜리 관으로 막 가는 거야. 크게.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큰 거 묻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은 파이프 뭐 1m짜리 뭐 50cm짜리 묻을 수 있겠지. 그때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바로 정수장 앞마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 나무를 심고 있어. 오늘이 식목일이야. 나무를 심어야 돼. 그래서 공사차가 와가지고 땅을 팍 파버렸어. 어떻게 될까? 송수관이 파열이 됐어. 그럼 여기서 물이 솟아나겠지. 네. 여기는 지금 몇 킬로, 몇십 킬로를 가는 파이프 압력이야. 그래서 여기서 구멍이 났다 그러면은 이 물줄기가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관 보면은 영화 속에서 뭐 이렇게 수도가 빵 터지는 거, 차도 막 붕 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시설이야. 엄청나게 센 압력으로 물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파손이 되면은 이 수압은 자동차도 들어 올리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만약에 터져가지고 물줄기가 나왔다, 사람이 직접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네. 자, 요거는 바로 뭐냐? 요거는, 네, 다양한 물병들이에요. 다양한 물병들. 자, 이거는 수돗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먹는 물이야. 이거 누가 찍었어요? 선생님이 찍었어요. 이 물병들 종류 보세요. 네,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얼마 동안 모았을까? 선생님 뭐, 얼마 동안 모았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게 모은 거예요. 10년이 넘게. 네. 우리나라 외국 여행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병을 다 모은 거예요. 왜 모았을까?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박수 쳐 주겠더라! 그렇지. 네. 자, 그렇다면, 먹는 물, 수돗물하고 얘네들하고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죠? 우리가 수돗물하고, 이렇게 파는 물하고. 수돗물은 수도꼭지 틀면 돼. 얘네들은 통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통을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는 사실은 거의 똑같아. 단계는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이것을 팔아야 되는 용기가 별도로 있고 이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용기 속에다 넣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삼다수 공장 내부예요. 그래서
용기를 만들고 용기를 검사하고 용기를 소독하고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겉에 상표를 붙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수권의 미션입니다. 지난번에 기권의 미션은 뭐였어요? 종이 비행기. 네, 멀리 가는 비행체, 오래 가는 비행체. 네, 그것을 만드는데 오늘 수권은 바로 두 번째 시간. 네, 이게 몇 월달 달력일까? 2월? 아니요. 네, 힌트가 이거예요. 춘분은 몇 월 달에 있을까요? 몇 월? 4월? 춘분. 이 춘이 무슨 춘이야? 봄은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해요? 3월? 3월부터 시작하죠, 봄은. 네. 춘분은 3월 21일쯤에 있어요. 네. 3월달 달력이요. 그런데 3월달 달력, 춘분. 이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미션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도 써야 되고 내 자녀들도 써야 되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써야 돼요. 계속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팀 스쿨링 수업 일단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